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미국 장이 열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100 선물은 적정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적정가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선물의 이론 가격인데 이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출발 신호, 아래면 하락 출발 신호입니다. S&P 500 선물은 위였는데 나스닥만 반대편이었습니다. 반도체가 개장 전부터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6시간 반 뒤 그날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바로 그 나스닥이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540포인트, 2.13%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을 담는 QQQ는 1.76% 오른 $700.07, TQQQ는 5.17% 오른 $67.96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2% 올라 51,178.41로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썼습니다. 올해 들어 22번째 최고 종가입니다. S&P 500은 1.48% 올라 7,600.5,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종가였고 최근 3거래일 동안만 3.89%를 벌었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계좌는 현재 약 12,903달러입니다. QQQ 종가가 200일선보다 8.5% 위에 있어서 오늘 밤에도 예정된 매매 없이 보유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럼 어젯밤 지수를 끌어올린 게 무엇이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주말에 나온 트럼프의 결정입니다. 이란을 상대로 예정돼 있던 군사 타격을 취소하고 협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진전이 있다는 이란 측 발언을 전했습니다. 유가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원유 9월물 정산가가 바럴당 $4 넘게 5% 빠진 $80.36, 브렌트유는 4.7% 빠져 $83.77로 정산됐습니다. 나스닥을 들고 있는 우리한테는 반가운 방향입니다. 유가는 미국 물가에 들어가는 원재료 값이고 이게 내려오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금리도 같이 눌립니다. 어제 하루만 보면 크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30일 기준으로 웨스트 텍사스 원유는 여전히 17% 넘게 올라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유가는 배럴당 $60대 후반에서 시작해 크게 치솟았다가 $84 언저리에서 달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벌어진 건 유가의 방향이 바뀐 사건이 아니라 7월 내내 붙어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하루 만에 뜯겨나간 사건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직 걷어낼 프리미엄이 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제 뷰로는 해협이 실제로 열리기 전까지 프리미엄이 다시 붙을 자리도 남아있어서 여기서부터 유가가 더 내려오는 쪽에 나스닥의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토크에 실린 에너지 라운드업도 같은 지점을 짚었습니다. 해협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매도가 과했을 수 있다는 시각과 계절적 비수기 진입이라는 수급 요인이 겹쳤다는 시각이 함께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가 이야기에는 두 번째 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정유사들을 향해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자유기업 신봉자라고 부르면서도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셰브론과 엑선모빌이 이익의 일부를 대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통째로 오른 날에 에너지 섹터만 1.5% 빠졌고 셰브론이 2.01%, 엑선모빌이 0.66%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유가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두 갈래로 동시에 들어온 날입니다. 지정학 프리미엄이 빠졌고 거기에 정유사 마진을 겨냥한 압박까지 얹혔습니다. 우리 계좌 입장에서는 둘 다 순풍입니다. 유가가 내려오면 운송비와 제조 원가가 같이 내려오고 물가 지표에 붙는 압력이 빠지고 그러면 금리가 눌립니다. 그 금리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가 들고 있는 3배 나스닥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혼자 1.5% 빠진 건 그 대가고 우리가 서 있는 쪽은 반대편입니다. 다만 전쟁 프리미엄이 붙었다 뜯겼다 하는 흐름은 지난 한 달 동안 유가 차트 위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말 한마디가 만든 가격은 다음 말 한마디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 오늘 밤에도 유가가 이 자리를 지키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유가가 빠지자 채권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6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684%, 30년물이 4.5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5.29%, 2년물이 3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25%로 마감했습니다. 30년물과 10년물 모두 6월 24일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고 3거래일 연속 오르던 흐름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영상에서 30년물이 5.275%에서 더 올라가는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 겁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금리가 크게 뛰었던 자리라 방향이 한번 꺾인 것 자체가 지난달과는 다른 신호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영상에서는 확인할 자리를 3개 드렸습니다. 유가가 정규장에서도 하락할지, ISM 가격 지수가 직전 수치에서 내려오는지, 그리고 AMD가 어떤 숫자를 들고 나오는지였습니다. 앞에 두 개는 어젯밤에 답이 나왔습니다. 유가는 더 내려갔고 ISM 가격 지수는 73에서 71.1로 내려왔습니다. AMD는 아직 미결이고 내일 새벽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ISM 보고서 안에서 훨씬 큰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6월 53.3에서 55.6으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고용지수는 52.8로 2022년 8월 이후 최고이자 33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올라섰습니다. 연방기금 선물 기준으로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포인트 올릴 확률이 67%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격에 넣고 있는 건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제조업이 4년 만에 가장 세게 돌고 있고 고용지수까지 확장으로 돌아섰으니 방향은 오히려 그쪽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금리 하락은 연준이 물러설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유가에 붙어있던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빠진 결과입니다. 성장주에는 같은 효과를 냈지만 경기가 식어서가 아니라 원가만 내려온 겁니다. 3배 나스닥을 들고 계신 분에게는 뒤쪽 조합이 훨씬 낫습니다. 어제 재무부가 3분기 차입 계획을 7,390억 달러로 발표했는데 처음 추정치보다 680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4분기는 6,280억 달러로 잡혀 있습니다. 국채를 이만큼 더 찍어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날에 30년물 금리가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유가가 이겼다는 뜻이고 유가가 진정된 다음에도 이 공급 이야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년물이 다시 5.3%를 향해 올라가는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나스닥 밸류에이션에 붙어 다닐 겁니다. 이제 빅텍 시세를 훑고 가겠습니다. 메타가 6.02% 올라 590달러 24센트. 어제 빅텍 중 상승폭 1위였습니다. 다만 최근 한 주 흐름으로 보면 아직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93% 올라 487달러 65센트. 알파벳이 4.88% 올라 373달러 51센트. 아마존이 4.5% 올라 284달러 2센트입니다. 통신 서비스 섹터가 3.7% 오르며 전 섹터 1위로 지수를 끌었습니다. 아마존은 장중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사상 처음 넘겼습니다. 지난주 클라우드 실적이 만든 온기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3.49% 올라 322달러 8센트로 마감했는데 어제 새 규제 조사가 걸리고 평생 무료 충전 약속을 둘러싼 집단소송 합의까지 나온 날이었습니다. 악재 2건을 그냥 털어내고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2.93% 오른 206달러 64센트, 넷플릭스는 2.26% 오른 73달러 33센트입니다. 스페이스X는 5.68% 올라 114달러 53센트로 달았습니다. 장중 등락폭이 9.63%로 어제 대형주 중 가장 컸고 종가는 그날 고가 근처였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새 우주기지를 짓는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나왔고 머스크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 엔지니어를 더 뽑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붙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입니다. 어제 Magnificent 7 가운데 혼자 내렸습니다. 1.78% 빠진 303달러 42센트. 주간으로는 9.94% 마이너스입니다. 종가 위치가 그날 등락폭의 아래쪽 9% 지점 하루 종일 밀리다가 저가권에서 끝났습니다. 어제 애플을 따로 눌렀다고 볼만한 개별 재료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수요일부터 이어진 4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반도체는 어제 하루 안에서 방향이 한번 바뀐 쪽입니다. 개장 직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베이징의 두 번째 메모리 공장 건설을 검토한다는 로이터스 보도에 마이크론이 개장 직후 3-4% 밀리는 등 반도체 투자 심리가 눌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가면서 반도체 전반이 반등하긴 했지만 지수는 0.5%대 상승으로 간신히 플러스 마감이었습니다. 나스닥 100이 1.76% 오른 날이라 반등은 했어도 시장 평균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1.73% 오른 116달러 71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이 0.79%, 브로드컴이 0.76% 올랐고 마벨은 개장에 3.75%갭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3.31%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장중폭이 9.5%였습니다. 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43% 내려 나스닥 100 반도체 중 꼴찌였습니다. 이제 어제 시장을 스쳐간 나머지 소식들을 짚겠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는 CoreWeave가 17.28% 급등했습니다. 브리핑.com은 광범위한 위험 선호 속에 고성장 인공지능 종목으로 자금이 다시 돌아온 것을 상승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어제 같은 위험 선호장에서 자금이 가장 먼저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준 종목입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First Solar가 12.92% 올라 S&P 500 상승률 1위였고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를 만드는 Vertiv가 8.89% 올랐습니다. 코닝도 6.5%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7월 한 달에만 46%가 빠졌던 자리인데 트리스트 애널리스트 팀이 이제는 진입 가격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하면서 반등했습니다. 광통신 부품 회사가 한 달에 46% 빠졌다는 건 2층 전체가 다시 매겨지고 있다기보다 올해 크게 오른 종목이 한 달 만에 되돌림을 맞은 자리에 가깝습니다. 같은 광통신 쪽 루멘텀은 연초 대비 102%,
시에나가 59%, 코헤렌트가 48% 올라 있고 어제도 각각 9.24%, 3.64%, 9.6% 오르며 코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알리바바가 새 인공지능 모델 Q1 3.8 맥스를 공개한 뒤 어제 4.1%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를 눌렀던 재료 중 하나가 중국발 소식이었는데 어제는 같은 방향의 소식이 중국 기업 주가를 올리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이제 지수 안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199개 종목 가운데 66개가 오르고 33개가 내렸습니다. 상승 대 하락 비율이 정확히 2대1입니다. 평균 등락률은 0.94%였습니다. 그룹으로 나눠보면 Magnificent 7 평균이 3.58%, 소프트웨어가 1.9%, 통신과 미디어가 1.41%, 반도체가 0.59%, 소비재와 서비스가 마이너스 0.12%입니다. 소형주를 담는 러셀 2000도 1.72% 올랐습니다. 이 숫자를 지난주 금요일 아침 영상에서 드린 판정 기준에 대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지수가 또 오를 때 상승 종목 수가 같이 올라오는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올라오면 진짜 복귀고 지수만 올라가면 몇 종목짜리 랠리라고요. 어제는 같이 올라왔습니다. 상승 종목이 66개면 그건 두 종목이 만든 상승이 아닙니다. 평균 등락률 0.94%는 지수 상승률 1.76%의 절반입니다. 폭은 넓어졌는데 무게는 아직 위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3배 상품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난 5거래일이 특히 사나웠을 겁니다. TQQQ 기준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크게 밀렸다가 목요일부터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수요일에 $57.75까지 밀렸던 게 3거래일 만에 $67.96입니다. 수요일 밤에 계좌를 열어보고 정리를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그 판단을 되짚고 계실 겁니다. 결과와 판단은 별개입니다. 수요일에 버틴 게 어제 결과로 보상받았다고 해서 버틴 것 자체가 옳았다는 증명은 아니고 반대로 그날 줄인 게 지금 아프다고 해서 그 결정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갈리는 건 미리 정한 자리를 지켰느냐입니다. QQQ는 수요일 저점에서도 200일선 위에 있었습니다. 정해둔 방어선이 건드려지지 않는 구간의 등락은 견디는 대상이지 대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어제 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 게시판을 훑어보면 분위기가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발언량 상위 14개 종목 가운데 강세 우위가 아닌 종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93%, 엔비디아가 88%, 마이크로소프트가 86%, 아마존이 85%였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로 묶어도 강세 비율이 83%입니다. 그런데 심리를 숫자로 재는 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기준 공포 탐욕 지수는 46 중립입니다. 한 달 전 32.5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탐욕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QQQ의 상대 강도 지수는 50.1입니다. QQQ가 1.76% 오르고 3배 상품이 5% 넘게 뛴 날의 값이 정확히 중립 한가운데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15.86이고 9일물은 13.28로 만기 구조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게시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코멘트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늘 쌀 때는 안 사고 비싸지면 산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봐라. 351때는 안 사더니 지금 490에서 쫓아가고 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자백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주일 전 대비 25.33% 올랐습니다. 그런데 연초 대비로는 3.57%입니다. 이 종목의 올해 수익 대부분이 최근 5거래일에 몰려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은 반년 동안 마이너스였고 그 구간을 못 견디고 정리한 사람이 지금 $490에서 다시 붙고 있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이야기 하나만 짚겠습니다. 골드맨삭스가 정리한 바로는 미국 상위 5개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프리미엄이 나머지 495개 대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런스도 비슷한 각도를 잡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 지수가 옆으로 기는 동안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 내내 얻어맞은 건 지수가 아니라 프리미엄이었습니다. S&P 500은 이번 여름을 사실상 옆으로 기어왔는데 그 안에서 대형 기술주에 붙어있던 웃돈은 계속 깎였습니다. 어제 메가캡이 최대 6%까지 튄 건 트럼프의 이란 타격 취소가 방아쇠였고 그 깎인 자리에 실적이 얹힌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당분간 지수 방향을 위쪽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아닙니다. 실적을 숫자로 낸 종목과 못 낸 종목이 갈리는 구간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일정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닫힌 뒤 팔런티어가 2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49% 늘었고 전체 매출이 93% 늘었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82% 성장으로 미국 상업 부문 가이던스를 134% 성장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발표 직전 시장이 기대한 매출 성장률이 81%였는데 실제 93%가 그 위로 12%포인트를 더 얹은 셈입니다.
발표 직후 시간외에서 주가는 위로 튀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정규장이 채점하지 않은 숫자고 답은 오늘 밤 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에는 6월 무역 수지와 공장 주문, 구인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AMD가 2분기 실적을 냅니다. 같은 시각 스페이스X도 상장 이후 첫 실적을 냅니다. 이 회사는 실적 발표 뒤 상장 럭컵이 풀리면서 9억 주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실적보다 그 물량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더 큰 변수입니다. AMD에 대해서는 제 비율을 하나 던져놓겠습니다.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 숫자보다 3분기 가이던스에서 주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시장이 이미 높게 잡아둔 상태라 넘겨도 크게 놀랄 자리가 아니고 정작 확인이 안 된 건 새 가속기 물량이 하반기 어느 분기부터 실제 매출로 잡히느냐입니다. 참고로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개장 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던 나스닥 선물이 마감할 때는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됐습니다. 그 사이를 채운 건 유가에서 빠져나간 전쟁 프리미엄과 여름 내내 웃돈이 깎인 자리에서 실적으로 답한 메가캡이었습니다. 어제처럼 금리가 내려주는 날에 오르는 건 쉽습니다. 어려운 건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뒤에도 이 상승이 버티느냐이고 오늘 밤은 거기를 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밤 장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